안녕하세요. 윤참영어의 영어학습법 두 번째 참영어 교육연구소장 윤영민입니다. 이번에는 나라면 토익 공부 이렇게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익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또는 아니면 대학을 입학하면서 요즘은 회사의 취업을 위한 하나의 스펙으로서 반드시 공부하는 영어 시험이죠.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 요건으로 토익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토익이 과연 공부를 어떻게 해야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그 입장이라면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토익 학습법에 대한 얘기죠. 자, 일단은 토익은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est of English, 영어 시험인데 국제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시험이죠. 이거의 약자가 TOEIC죠. 토익은 990점 만점입니다. 990점 만점. 일단은 기본적으로 Reading Comprehension 495점, 그 다음에 Listening Comprehension 49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익 시험은 이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 자신을 소개한 나는 영어를 이렇게 공부했다 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본 시험은 이거죠. 이거. Reading Comprehension과 Listening Comprehension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가정했을 때 토익 공부를 한다면 저의 영어 실력은 영어 실력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제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영어 공부를 하는데 토익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최소한 저는 900점 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강렬한 욕망이 있어야 공부를 하거든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900점 이상을 받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왕에 시간 투자하는 공부 낭비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공부는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900점 이상을 받고 싶다. 그 다음에 낭비하지 않고 싶다. 시간 투자를. 그게 무슨 얘기냐? 리딩과 리스닝을 공부하면서 결국은 토익 스피킹과 라이팅을 연계해서 공부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영어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 시간 1년 이상을 가진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해당 사항 없다. 그러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최소 900점 이상을 받고 싶다. 그 다음에 영어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최소 시간 1년 이상. 물론 최소 시간 1년이 그냥 하루 12시간, 24시간 다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지속적으로 최소한 3시간에서 5시간을 1년 이상 공부하겠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제 조건은 너무 실력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영어 내신 4등급 내지 5등급 또는 전혀 베이스가 없는 학생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4, 5등급 또는 전혀 기반이 없는 학생입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영어 내신 4, 5등급을 받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수능형 어휘 교재를 선택하죠. 모든 시험에서 사실은 어휘가 기본입니다. 토익 공부를 한다 그러면 토익 책을 사봐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토익에 과연 토익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만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어 시험이나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휘가
수능형 어휘 교재를 선택하시면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토익에도 기본으로 나오는 단어는 공통입니다. 그리고 토익에만 나오는 단어가 따로 나오겠죠. 그거는 토익 버캐블러리 사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형 어휘 교재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교재를 선택하되 반드시 발음 기호, 품사 표시, 그리고 동사의 용법 설명이 잘 된 교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습 방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어를 암기할 때는 눈으로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발음을 먼저 한 후에 철자 하나를 소리내어 말하면서 암기합니다. 철자 하나하나를 소리내서 발음을 먼저 읽고 철자 하나를 소리내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서로 대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 감이 생기죠. 발음과 철자가. 물론 이 방법 아니고 스스로도 잘 외우는 사람이라면 뭐 굳이 제가 이 방법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정말로 말을 잘하고 싶다면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단어가 사용된 예문을 큰 소리로 읽고 해석하고 외우셔야 돼요. 외우지 못해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예문의 해석을 준다면 한글로 준다면 영어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동사의 경우는 반드시 예문을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동사의 경우는 반드시 예문을 외우도록 노력하세요. 자, 두 번째, 수능 어휘 교재 학습은 가능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어 학습의 토대가 되니까. 그리고 반드시 음원을 들어서 듣기 학습도 병행하셔야 돼요. 이게 어휘책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나는 단어만 공부할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전제 조건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에 나와 있는 어휘 말고 추가 어휘도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문을 반드시 암기하고 읽으셔야 돼요. 문법, 추가 단어 암기, 소리내서 읽는 작업을 통해서 스피킹 연습형입니다. 자, 결국은 어휘교재를 학습하시면서 수능 어휘교재 학습하면서 스피킹의 기본을 병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예문에 해석을 하면 해석을 다시 원문으로 바꾸면서 라이팅의 기본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어휘 학습 중에 나의 문법이 부족하다 싶다. 예문 해석이 안 되는 경우죠. 그러면 그때마다 학습하시면 돼요. 안 되는 부분. 접속사 대신가 아니면 형용사절인가 아니면 품사인가 아니면 시제인가 그거를 찾아서 필요한 부분 찾아서 문법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전 토익을 공부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수능 어휘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토익을 해야 되는데 토익 책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급해 하시죠. 절대로 조급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특히 공부에 있어서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맞느냐, 자, 내가 선택한 책이 맞느냐 여기에다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면 공부가 안 됩니다. 저는 경험자예요. 그리고 만점을 받았는데 제가 토익 시험을 보기 전에 토익 책을 한 번도 보고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심이 많고 제가 직접 확인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전혀 똑똑하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관심이 있었죠. 영어 학습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수능 어휘 공부가 토익과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걸 꼭 확신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에 의심을 가지시면 더 이상 이 동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반드시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토익 교재 학습으로 넘어갑니다. 자, 수능 어휘 교재를 한 번을 봐도, 두 번을 봐도, 세 번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제 확실하게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확신이 드시면
특히 예문도 보시고, 자, 한글 주면 영어로 나올 수 있고, 영어로 말할 수 있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토익 교재를 선택하셔야 돼요. 토익 교재. 학습 기간은 개인차가 있으니까 감안하시고요. 자, 근데 저는 자, ETS 기출 문제를 책으로 낸 교재를 고르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 취향에 따라서 그거는 다른 거 고르셔도 돼요. 자, 근데 이제 토익이 RC와 LC가 있죠. Reading Comprehension과 Listening Comprehension. 자, Listening Comprehension이 지금 제가 얘기한 수능 4등급, 5등급의 수준이라면 얘를 향상시키는데 495점 만점인데 얘를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면 해외파가 아닌 거죠. 그냥 순수 국내파인 거죠. 뭐 방학 때 한두 번 어렸을 때 그래서 해외 연수를 갔다 왔다면 다행이고 안 갔다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래 걸리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토익 전용 어휘 교재를 선정하세요. 저기도 ETS 기출문제를 낸 그 출판사에서 나온 어휘 교재 아니면 뭐 가장 인지도가 높은 교재를 선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비슷비슷하니까. 토익 어휘 교재는요, 일반 어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비즈니스 상황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주로 담고 있어요. 특히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의미와 비즈니스 상황에서 나오는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outstanding, O-U-T S-T-A-N-D-I-N, outstanding, 두드러진인데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미해결의 balance, 아직 지불하지 않은 밸런스는 균형이지만 비즈니스에서는 밸런스는 잔액입니다. 잔액 또는 잔고, 은행 잔고, 밸런스. 그렇죠? 자, 일단은 reading comprehension을 보겠습니다. 자, reading comprehension은 자, 파트 5, 6, 7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총 75분입니다. 자, 토익 시험은 2시간이니까 120분 보는데 120분 중에 RC는 75분이에요. 그러면 45분은 LC죠. LC는 그냥 음원이 나오는 대로 따라하면 되고요. 지나갔는데 내가 못하면 그거는 못하는 거니까 그냥 음원 나오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Reading Comprehension 75분 주어진 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이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시간을 부족하게 쓸 수 있는지는 나의 실력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파트 5하고 6는요. 파트 5는 문법과 어휘 문제 30개, 그 다음에 장문 빈칸 채우기 16개, 파트 6가 근데 여기에 문법, 어휘, 문맥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파트 5하고 6 합쳐서 46문제죠. 얘가 다 문법, 어휘 문제예요. 그리고 파트 7은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 독해 문제인데 54문제니까 결국은 총 100문제를 75분에 풀어야 돼요. 이게 한 문제를 1분도 안 주는 거죠. 100문제. 그러면 자, 보자마자 답을 풀어야 되는 영역이요. 파트 5하고 6입니다. 그리고 파트 7은 지문이 나오니까 지문을 읽는 시간을 먼저 감안하고 문제 풀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문 읽고 문제 푸는 거 54문제는 1분에 한 문제씩 푼다고 그래서 55분을 배정하시고요. 그러면 파트 5, 6는 20분이 남죠. 75분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 46문제를 20분에 푸셔야 합니다. 자, 46문제, 파트 5, 6의 46문제를 몇 분에요? 20분에 푸셔야 돼요. 그래서 RC 학습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 900점 미만이 시간 부족을 느끼는 이유는 파트 5하고 6에서 시간 단축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맞습니다. 파트 5, 6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게 이게 핵심이에요. 파트 5하고 6를 보자마자 답이 나오게끔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트 5의 30문제는 10분 내, 한 문제당 20초요. 10초에 푸셔도 좋아요. 파트 6의 16문제는 10분 내를 풀어야 돼요. 한 문제당 37초. 왜? 여기에 살짝 지문이 있죠. 근데 지문이 있어도 문법 어휘 문제하고 문맥 문제 하나니까 4문제씩 해서 지문 4개. 결국은 이 파트 5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합쳐서 20분 내로 푸시면 돼요. 자, 파트 7의 54문제를 위하여 55분 확보하시죠. 자, 그러면 파트 5하고 6의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냐. 자, 일단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니까 살짝 바꿨습니다. 비슷하게 나와요. 자, 요 밑줄에 들어갈 표현을 찾은 거죠. 자, 그럼 A, B, C, D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자, picked, was picking, will be picked, was picked. 자, 일단 쫙 보시면 미스팜, 명사, 주어 나오는데 그럼 동사가 나와야 되죠. 그럼 pick은 여기는 pick이라는 동사가 자, A, B, C, D에 나왔는데 그럼 과연 내가 무슨 동사인지 아죠? pick은 타동사입니다. 그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죠. by가 나왔으니 그 CEO에 의해서 미스팜이 어떻게 됐냐? 일단은 picked하고 was picking은 이게 지금 능동 형태가 안 되죠. 일단 will be picked는 선출될 것이다. 근데 보니까 while Tom was out with the flu. 이게 시제 과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제가 안 맞죠. 결국은 T번 was picked예요. 자, 요 문법 문제는 자, 본인이 모른다 그러면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걸 공부하시고 나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공부하고 나서 익히면요. 이 문장은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먼저 해석하시고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Miss Pham was picked by the CEO to implement the project while Tom was out with the flu. Miss Pham was picked by the CEO to implement the project while Tom was out with the flu. 자, Miss Pham은 선출되었습니다. CEO에 의하여 to implement 실행하도록 그 프로젝트를 Tom이 was out 출타 중일 때 with the flu 감기 때문에 탐이 근무를 하지 못하는 동안에 이게 while은 접속사니까요. 조동사 나왔고 근데 시제가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물론 과거긴 하지만 will be picked는 틀렸죠. 그래서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시제가 있고요. 그러면 해석하고 나서는 그 해석을 외우시면 되죠. 그리고 이 문제를 외우세요. 문장. 다른 거 없습니다. 문장을 외워서 보자마자 was picked가 보여야 됩니다. 자, In order to avoid deductions to his pay. In order to avoid deductions to his pay. 자, he to present a physician science certificate as documentation of his sickness. 자, 모르는 단어에서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해석하셔야 돼요. In order to avoid 피하기 위한 deductions는 뭐죠? deduction 감액이죠. to his pay. deduction to를 조심하면 그의 보수에서 감액을 피하기 위하여 그는 자 보니까 require. 그러면 require는 타동사니까 require가 나오면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require는 목적어로 to 부정사를 취하지 않습니다. 자, 그는 뭐 해야 됩니까? present 제출해야 됩니다. physician sign 내과 의사에서 서명한 certificate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will require나 is required 또 required 이게 다 능동태니까 is required가 맞죠. 수동태. 자, as documentation 문서로서 of sickness 그의 아픔의 documentation 문서로서 어떤 아픔의 증거로서 자, 내과 의사에 의해서 서명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is require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셨으면 require라는 동사가 타동사인데 지금 여기서 수동태로 쓰였거나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해했으면 이 문장을 내가 영어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In order to avoid deductions to his pay, he is required to present a physician signed certificate as documentation of his sickness. In order to avoid deductions to his pay, he is required to present a physician signed certificate as documentation of his sickness. 자, 이런 문장은요. 토익 스피킹하고 라이팅에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문장이니까 자, 토익 리딩 하면서 또는 토익 리스닝 하면서 이거는 리딩만의 문제야. 이거는 리스닝만의 문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통용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영역 불구하고 내가 한글 들으면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게 시간 낭비 안 하는 공부입니다. 자, since access to this area. 자, access가 명사죠. 그러면 since는 전치사 아니면 종속 접속사인데 to employees only, you are not allowed to be here. 당신은 not allowed,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그러면 주어 동사니까 자, 보시면 이게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러면 얘가 전치사 구라도 상관없는데 access하고 restrict이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since가 종속 접속사로 쓰였네요. 그러면 종속 접사 since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또는 주어가 동사한 이래로. 근데 주어가 동사한 이래로면 주절에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access가 restrict 하는 게 아니라 이 restrict은 무엇을 제한하다요.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access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동태를 써야 되죠. 이게 지금 세 개가 다 수동태를 물어보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since access to this area is restricted to employees only. 자, 접근이 이 지역으로의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만 오직 당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이 여기. 그러니까 당신은 직원이 아니란 얘기죠. 자, 이해되셨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문장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Since access to this area is restricted to employees only, you are not allowed to be here. 자, access 다음에 전치사 to고요. is restricted to 뭐뭐에게 제한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제 푸는 걸 만족하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다 됩니다. 자, 파트 5, 6 나의 학습법. 파트 5, 6가 리딩이지만 토익 스피킹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임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 해석과 문법적 분석이 끝나면 각각의 문장에 답을 넣은 후 완전한 문장을 소리내어 크게 말하는 식으로 학습하세요. 이걸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문을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글 뜻을 외워서 영어로 옮기는 방식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한글 뜻을 외워서 영어로 옮기시는 겁니다. 영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입에 익숙해지면 생각할 것도 없이 답이 보여요. 이 상태까지 하셔야 됩니다. 입에 익숙해지게. 그래서 파트 5, 6 문제만 10세트를 반복 학습하세요. 그러면 매번 반복 학습하시고 문제 풀이하고 시간 일정한 텀을 둬서 시간 단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파트 7의 지문 풀이 하시면 돼요. 자, 파트 5, 6의 10세트를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책 한 권 더 사서 또 10세트 반복해서 다 말할 수 있을 때가 공부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파트 7을 풀어보세요. 그리고 파트 7의 문제풀이가 어떤지. 그러면 파트 5하고 6는 5, 6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문제를 20분 내에 푸셔야 돼요. 46 문제를. 그리고 54. 파트 7은 54문제를 55분에 풀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됩니다. 자, 리스닝 컴프레hension. 자, 토익 리스닝은요,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대화나 사진에 대한 맞는 설명, 전화 메시지 등 비교적 쉬운 듣기. 하지만 그래도 초보인 학생에게는 듣기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도 토플의 LC와 비교한다면 정말로 쉬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시험 종류 불문하고 LC가 안 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단어 및 표현을 모른다. 어휘가 안 들려서. 그러니까 어휘를 몰라서 그런 거죠. 어휘가 안 들려서가 아니라 어휘 또는 표현을 몰라서 구 또는 뭐 verbal phrase 또는 idiom. 그렇죠? 두 번째는 문장 구조를 몰라서. 다시 얘기하면 문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세 번째,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소리가 안 들려서. 자, 어휘를 알고 표현을 알고 문법을 알아도 이 소리가 안 들리면 꽝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의 문제예요. 이게 오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영어 단어, 수능 단어를 공부하실 때보다 반드시 mp3로 예문을 들으셔야 돼요. 예문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래 걸리는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listening comprehension. 자, 하루에 한 세트씩 먼저 푸셔야 돼요. 뭐 두 세트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정답을 맞추고 나서 이게 중요하죠. 스크립을 보면서 내가 단어 때문인지 문법 때문인지 아니면 소리가 안 들려서인지 두 가지 다 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이 됐으면 모르는 거 찾고요. 스크립을 보면서 오디오를 듣고 따라 읽는 쉐도잉 하셔야 돼요. 자, 듣기 지문은요, 반드시 스피킹에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에 익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스피킹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C를 듣기용으로만 끝내시면 안 됩니다. LC 지문을 말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문제만 풀고 많이 맞았으니까 끝 하시면 나중에 토익 스피킹 라이팅 할 때 또 애를 먹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전제 조건은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처음 푼 LC 문제 다시 풉니다. 문제의 답을 외우시면 안 돼요. 그렇죠? 문제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한 일주일 후, 그렇죠? 그리고 날짜를 공책에다 반드시 적으셔야 되죠. 책에다가 답을 풀지 마시고 공책을 따로 준비해서 예를 들면 1월 1일자에 1회 풀었고 뭐 1월 10일자에 또 1회를 두 번째 풀었고 1월 1일자에는 뭐죠? LC 문제에서 뭐 10개 틀렸는데 1월 10일자에는 LC 문제를 5개 틀렸다. 이런 발전이 있으면 흐뭇하죠. 자, 토익 RC, LC 학습의 핵심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RC는 100문제를 75분에 해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쵸? RC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파트 5하고 6에서 최대한 시간 단축해서 46문제를 20분 내에 해결. 자, 46문제를 20분. 자,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바로 답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RC의 표현과 문장을 입에 익혀서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 기출 20세트 정도 풀이하시고 다 외우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 세트당 최대 5회, 10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뭐예요? 토익 스피킹 라이팅에 다 사용될 수 있는 문장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단축 엄청 합니다. 그리고 LC 지문도 반복 듣기, 스크립을 보고 하세요. 두 번째 할 때. 그 다음에 쉐도잉이 핵심이고 똑같이 20세트. 답을 암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한글 주면 최소한 영어로 말할 수 있을 때.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토익 만점, 시간을 충분히 둔다면 가능하죠. 그래서 LC 지문도 최소한 5회 이상 반복 듣기 할 것. 자, 만약에 근데 내가 영어의 진심으로 노 베이스예요. 베이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달라지는 건 두 가지. 학습 시간이 더 길어지고 학습의 단계가 수능 0단어가 아니라 중등 수준의 기초 아니면 초등 수준의 기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각 과정은 동일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joy of a book lies in reading it over and over again, coming upon another meaning and finding it different. The joy of a book lies in reading it over and over again, coming upon another meaning and finding it different. 이건 제가 쓴 문장은 아닙니다. 어디 나온 문장인데
그 기쁨은 얘가 주어져. above. 한 책의 기쁨은 lies in 있습니다. reading 읽는 것에 그것을 책이죠.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건 분사구문이에요. 그리고 come upon 뭐뭇을 발견하다. another meaning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finding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 책을 다르다고. finding이 different 그것을 다르다라고 생각한다. find가 여기서 오형식 동사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나온 RC와 LC를 그냥 한 번만 보고 문제만 풀고 가지 마시라는 얘기죠. 한 책의 기쁨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읽는 거니까 책을 하나 선정하시면 한 5회 정도 반복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성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토익 공부에 모두가 다 성취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